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보신 분들 미소가 슬슬 나오시죠. 그 주식시장 게시판마다 올라오는 그림 없디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성급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을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CNN이었습니다. CNN의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The fall of Lysychansk shift Russia closer to achieving the goal of taking over Donbass.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즉 리시찬스크의 함락이 러시아가 돈바스를 장악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지 CNN이 오바를 해도 오지게 오바를 했는데 전 세계가 이게 다 받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추측기사, 분석기사 이런 게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도 탁 강탈을 했습니다. CNN의 이 한 줄의 기사가 세계를 깜놀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휴전을 하려면 러시아 혼자 휴전을 하는 방법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해서 휴전하는 방법도 있겠죠. 러시아 혼자서 휴전하는 방법이 어디냐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그거는 확실히 가능하긴 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러시아가 우리 전쟁 목표는 달성했으므로 지금부터 휴전하고 혼자서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명분이 푸틴의 손에 들어가죠. 뭐냐? 러시아는 휴전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계속 쳐들어가 이런 여론을 만들고자 하는 러시아의 목적, 이런 이상한 세계적인 여론을 만들어보자는 푸틴의 전략적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휴전도 휴전이냐? 그런 휴전도 휴전입니다. 웃기는 거는 그렇게 하고 푸틴은 발 쭉 뻗는 신용을 한다는 거죠. 휴전했다 우리는. 그런데 휴전을 했는데 제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전쟁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휴전은 아주 일시적인 휴전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휴전은 뭐냐?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통한 휴전이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휴전 협상을 하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받쳐줘야 됩니다. 여론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89%는 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혼자서 휴전 협정에 임한다? 젤렌스키 그런 선택 못합니다. 젤렌스키 또한 그런 의지도 없고요. 그러면은 젤렌스키도 만족시키고 우크라이나 국민도 만족시킬 휴전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 조건은 푸틴이 받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땅 따먹기가 잔뜩 따먹어 놓고 전쟁 이전의 국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까지 돈 쏟아붓고 인명 희생해가면서 이 전쟁을 벌인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휴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식시장에 그런 반응이 나타난 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개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오늘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132일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유럽 국가들 일부에서는 이미 전쟁 피로감이라는 단어가 적지 않게 언급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휴전이란 단어가 그다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올해 5월 23일 다보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현실을 인식하고 영토를 일부 내주더라도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전 세계에서 몰매를 맞아버렸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런데 그건 이미 한 달 열흘 전이고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유럽 국가 일부에서는 전쟁 피로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영토 한량을 전제로 한 휴전설이 힘을 받는, 즉 CNN이 그런 분석을 하는 또는 다른 전세계 언론들이 그런 분석을 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은 3일날 공식화된 리시찬스크 함락이었습니다. 돈바스의 한 축이고 루안스크 주 전역이 러시아군 손에 들어가면서 이제 돈바스 영토의 약 75%가 러시아군 우세 지역이 됐습니다. 제 뒤에 지도 나오죠. 하나는 뉴스원에서 그린 지도고 하나는 CNN에서 그린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 뉴스원에서 그린 걸 가져왔는데, 뉴스원에서 그린 지도에는 리시찬스가 빠져 있어요. 어쨌든 처음 전쟁 전 지역이 나오는 거는 CNN 지도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러시아군은 상당히 많은 지역을 땅 따먹게 해가지고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요청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즉 루안스크 주에서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던 리시찬스크가 떨어짐으로써 그런 여론이 힘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돈바스 지역의 75%가 러시아군 우세 지역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보자면 약 5분의 1이 러시아군 우세 지역이 됐습니다. 원래 푸틴이 전쟁 일으킬 때 명분이 뭐였죠?
바로 이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주민을 해방시키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땅 따먹기를 크게 하고 들어오니까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푸틴이 내걸었던 명분은 어느 정도 충족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봐야 되겠죠. CNN의 기사 중에 이 한 줄, The fall of Lysychansk shifts Russia closer to achieving the goal of taking over Donbass. 이 부분은 이 기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주식시장에서 퍼지고 있는 휴전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가능성이 지금 당장 가능하냐?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 쪽에 달려있지 않고 우크라이나 쪽에 달려있다고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미국 CNN은 루안스크 함락이 공식화된 다음 날 4일날 현지 시간 기자 및 전문가 분석을 동원하면서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승리해서 돈바스 해방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관측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 휴전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선포에 응해서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CNN도 그걸 지적하긴 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응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젤렌스키는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에서 무기를 잔뜩 실어와야 되는 게 젤렌스키의 임무죠. 그래서 젤렌스키는 지금 서방 세계에 손 벌리고 다니라고 정신이 없는데 미국은 거기 호응하고 있어요. 계속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마이클 오헨 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서 아예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시기는 올여름이나 가을쯤이 될 것이고 러시아가 지금까지 장악해왔던 동부와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 및 그 사이 동남부 회랑, 즉 마리우폴을 포함한 동남부 회랑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겨주는 그런 방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헨르는 다만 이 같은 국경선은 영구적인 합의가 아니라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이곳이 모두 우크라이나 땅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채, 그러면서 오헨른 선임 연구원은 지금 그렇게 휴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국경선으로 픽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 땅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즉 이 지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이다 하는 원칙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휴전협정에 임하면 우크라이나로서는 푸틴 이후에 등장할 새 러시아 지도부와 영토 회복 협상을 할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오헨른 연구원의 주장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니라면, 젤렌스키가 아니라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영토가 넘어가는 건 아니라 이거죠. 영토 주장은 계속하고 하는데 실효적 점유는 인정하자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나 서방은 이 영토 주권을 계속 인정하는데 다만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는 인정하자. 그 선에서 휴전을 이루자. 나름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니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매일 수백 명이 희생되고 세계가 식량난을 겪고 있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젤렌스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도 이런 거 안 받아들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결정권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혀 여기에 말을 보태지 않아서 이런 논란에 힘을 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도 그렇죠. 여기서 러시아한테 물러서면 미국은 러시아의 패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 이거는 조그만 전쟁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전장이고 러시아도 사실상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전력을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걸 양보한다? 그럼 미국 자존심 무지하게 상하겠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리시찬스크 철군을 발표하면서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 전술과 현대식 무기 공급을 늘려 다시 돌아오겠다. 이거 보면 영화의 한 장면 생각나죠. 터미네이터. I will be back. 그죠? 난 돌아온다. 바이든의 입장은 어떠냐? 나토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패배시키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러시아의 성전 상황,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 상황은 절대로 용납 못한다는 게 바이든의 입장이고 사실상 미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면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키이우 함락이라는 1단계 군사작전 목표에 실패하고 서방의 제재를 잔뜩 얻어맞고 있는 러시아와
영토 일부를 뺏기고 분단될 가능성이 큰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번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럼 어떤 게 승리고 어떤 게 패배냐, 이걸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바이든의 언급이 다각도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같은 휴전론이 미국은 물론 서방 전체에서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CNN은 완전 국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어설픈 분석을 해가지고 전 세계 주식시장만 붕붕 뜨게 만들어 놓고는 CNN 그러기 있어요. 이런 분석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6일에서 28일 개최되었던 G7 정상회의 결과를 결산평가하면서 각국 정상이 소모전의 최종 단계를 다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G7은 다 모아놔도 이것의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는 다루지를 못했다 이거죠. 휴전이나 종전 이건 다루지를 못한 겁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G7 정상회의 때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과 올 겨울 전 우크라이나 군이 전쟁에서 최대한 많은 영향력을 얻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올 겨울 전까지는 이 협상의 키를 젤렌스키가 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뜻입니다. 협상의 키를 푸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젤렌스키가 가지고 협상에 임하도록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힘은 뭡니까? 군사력이죠.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스탠스는 미국 NSC 내부 담화에서 아직까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당시에 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장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푸틴은 현재의 전장에서 더 확대해가지고 서쪽으로 계속 확전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죠. 러시아군은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군 우세 지역이었던 동북부 하르키우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하르키우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로 전쟁 초반 집중 공격을 받았다가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그런대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러시아가 여기도 점령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확전의 우려죠. 하르키우가 이지움 북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하르키우를 통해서 확전을 하게 되면 이 전장은 러시아의 서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미가 보이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역시 미사일 공격을 대단히 받고 있죠. 퇴각 후 38일 만에 막 퍼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가 지난 4월 말에 밝힌 우크라이나 동남부 점령 후 서진을 해서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까지 회랑을 잇는 계획도 부인한 적 없습니다. 그쪽까지도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러시아의 꿍심 속에는 슐츠 독일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미국의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푸틴은 최소 1년간 전쟁 준비를 해왔고 이 전쟁이 아주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저는 이 슐츠의 시각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 전쟁 그래 빨리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일 먼저 당사자 중에 당사자인, 피해자 중에 피해자인 우크라이나 국민이 동의해야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우크라이나가 협상의 주도권, 즉 칼 자루를 질 때까지 가는 거죠. 그것은 미국이 올 연말이 가기 전까지 보장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누가?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이 그렇게 혼장답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올겨울이 오기 전까지 하면 몇 월 달까지입니까? 9월 또는 10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협상의 키가 누구한테 간다? 푸틴의 손에서 젤렌스키로 넘어갈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약속하면 일단은 그것도 들어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또 10월 11일 이쪽에 다시 또 뭐가 일어납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전역에 그 유명한 제네럴 머드 진흙 장군이 또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라스푸티차. 이 라스푸티차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그 전세가 우크라이나 군한테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적절히 봐가지고 대반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까지 미국은 뭘 계획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무기, 구소련제 무기는 소진 상태에 갔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은 나토식 무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토식 무기, 즉 서방 세계의 무기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손에 맞질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 써왔던 게 구소련제 무기니까. 그걸 훈련시키는데 몇 개월 걸리는 겁니다. 어디서 훈련시키고 있다? 영국에서도 시키고 있고요. 폴란드에서 시키고도 있고요. 일부겠지만 영국의 비밀 공작원들은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우크라이나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충 완료되는 시점이 10월 달 정도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대반격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이크 설리번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